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분들이 바로 연준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엇갈린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연준의 2인자인 브레이너드 부의장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이것과 반대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5에서 7%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강한 금리 인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파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을 또 했고요. 하지만 매파적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욱더 강력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은 총재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정말 능력 있으신 분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시는 분들조차 엇갈리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매우 애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위원들 절반 이상은 현재는 속도 조절 이야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올해 3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높은 물가를 억제하고 약한 경기 침체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의 효과는 6개월 이후에 나타납니다. 주사 맞고 6개월 이후에 약효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슬슬 금리 인상빨이 나타날 때가 됐죠. 현재 지금까지 미국 경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주사를 몇 방이나 맞은 건가요? 한 번에 3방씩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약발이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비둘기스러운 연준 위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러드 형처럼 인플레는 살아있는 생명체라 잠시라도 방심하면 다시 튀어오른다. 오를 때 초장에 잡아야 돼. 이런 말을 하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어쨌든 12월 연준 회의를 앞두고 이러한 엇갈린 발언이 나온다는 것은 금리의 속도 조절을 슬슬 염두하고 있다. 이제 한 번에 3방씩 주사는 놓진 않을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제게는 들렸습니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엇갈린 의견이 쏟아지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비례하고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위아래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채금리가 살짝 진정되는 느낌이 보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연준의 주사빨이 먹히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진짜로 주사빨이 먹혀야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주사를 지금까지 수없이 놨는데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면 연준은 더더욱 주사를 세게 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자료입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 지금 미국 가계에 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미국 정부에서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미국 가계 토탈 저축액이 1.7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소비가 매우 굳건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의 소매 판매 금액입니다. 지난 20년간 물가는 꾸준히 올라왔고 미국 경제도 꾸준히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의 전체 소매 판매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때에는 소매 판매 금액이 일시적으로 추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경제 위기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재 미국의 소매 판매 추세를 보면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에서는 10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8개월 만에 최대폭의 증가를 보였다. 여전히 소비는 굳건하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품목별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미국의 음식료 부문 소매 판매 금액입니다.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다가 그 이후 꾸준히 음식료 부문의 소매 판매 금액은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정에 쌓아놓은 저축을 기반으로 음식료 관련된 소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와 전자기기의 소매 판매는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기기의 판매 금액을 보면 작년 말에 뚝 떨어진 이후 그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축을 통해 돈을 쌓아놓은 것은 오케이.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필수적인 의식주의 소비를 하지 가구를 더 산다거나 전자기기를 사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우린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도 아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경제가 지금 좋지 않다. 그런데 어느 정도 현금은 내가 가지고 있고 먹고 살 것은 써야 되니까 필수 소비재 의식주에는 팍팍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사치품들, 없어도 되는 것들, 이러한 것에 대한 소비는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며칠 전에 나온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차트입니다. 하늘색 선으로 표시된 자리가 리세션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 아래로 떨어지면은 경제 위기가 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2001년 IT 버블이 터졌을 때에도 그랬었고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이미 이탈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여기에서 경제 위기 한 방 맞아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도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면서 이 상황에서 코로나 한 방 맞으니까 유동성 위기로 바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일정한 현금은 늘 필수로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주가에 선반영되었다. 지금까지 경기 침체는 선반영되었다. 이러한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 선반영되었냐?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전문가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만의 사견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 2, 3월 달이 1분기, 4, 5, 6이 2분기, 7, 8, 9가 3분기입니다. 7, 8, 9월 3분기 기업 실적이 이미 다 나왔습니다. 10월, 11월 두 달 동안 거의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4분기 실적을 체크해야 되겠죠. 10, 11, 12 4분기 기업 실적은 내년 1, 2월 달에 나옵니다. 시장에서 지금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의 한계치를 어느 정도 인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업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해 4분기 미국의 기업 실적 역시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가 이미 다 끝나면서 4분기 기업 실적 전망치 역시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4분기 기업 실적이 안 좋다. 여기까지는 현재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내년 1분기 기업 실적이겠죠. 정말로 금리 인상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실적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지금의 주가 역시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고 연준이 기가 막히게 약한 기업 실적 둔화만 유발한 채 내년 1분기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덜 둔화하게 된다면 증시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타겟팅해서 어느 정도 현금 보유는 필수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때 매수할 수 있는 총알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에는 늘 경제 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 뒤에는 과거 2008년, 2020년처럼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과거와 다른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 차트이고 검은색이 미국 증시 차트입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 이전에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었습니다. 오히려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 주가가 떨어진 것이었죠. 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에 시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지금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던 게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상의 목적이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죠.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기보다는 인플레 잡는 게 목적입니다. 파월 형도 대놓고 금리를 올리면서 경제를 무너뜨린다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이 시차를 두지 않고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의 경기 침체를 주가에 선반영되어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년 초가 관건이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쫄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현금 비중, 주식 비중 이러한 것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서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7대3, 5대5, 3대7 이런 식으로 보유하는 게 나을 거라 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중국의 코로나 이야기,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커지고 있는 이야기, 한국의 부동산 이야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관심 있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